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8일 11시 30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광주광역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에서 5.18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난 12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인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를 주제로 하여 열렸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전남도청 앞 광장식에서 기념식이 열린 것입니다.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날수록 마음속 응어리가 하나씩 풀리고 우리는 그만큼 더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왜곡과 폄훼는 더 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이다.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 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이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다. 5.18 행방불명자 소재를 파악하고 추가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배상 보상에 있어서도 단 한 명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 경찰관뿐 아니라 군인, 해직기자 같은 다양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이 말이 걸립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이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다. 자백하면은 용서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럼 뭘 자백해야 되느냐? 여기 취지는 발포 명령자가 있는데 나타나지 않았다. 나오면 자백하라. 근데 발포 명령자가 없어요. 여러 번 조사를 해도 발포 명령자가 없습니다. 그동안 한두 번 조사한 게 아닙니다. 5번 조사를 했어요. 최초의 조사가 있었고 1980년, 그리고 1985년 국방부 재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1988년 국회 청문회의 조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95년 군검찰과 군검찰 그리고 서울지방검찰청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김영삼의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에 의해서 95, 96년에 또 한 번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그리고 거기서 다 발포 명령자, 헬기 사격, 여기 말한 민간인 학살 다 조사가 되었습니다. 왜냐? 그때 김영삼 정부입니다. 그때 전두환 노태우의 적대적인 김영삼 정부가 철저히 파헤쳤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어요. 거기에 발포 명령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사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도청을 지키고 있는 공수부대를 향해서 시민들이 차량을 돌진시켜서 한 사람이 현장에서 적사하는 것을 보고 장교가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발포를 하고 여기에 시민들도 무장을 하고 해가지고 총격전으로 연결되었다 하는 것이 이미 확정된 국가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계속 발포 명령자 하는데 그 뒤에 발포 명령자가 나왔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안 나왔으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백을 하랍니다. 발포 명령자가 나와서 자백하면 봐주겠다. 이건 완전히 허위 자백을 지금 대통령이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이 행위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그 다음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 조작? 헬기 사격 없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식으로 턱 던지니까 정경도 국방장관 앞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특조위를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해서요. 조사한 결론은 뭐냐?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
문서를 읽어보면은 헬기 사격 없었다는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결론만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했어요. 완전히 이게 유령과 같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쏴가지고 누가 다쳤다, 몇 명이 죽었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탄피가 어디서 발견됐다. 왜냐하면 헬기 사격 자체가 없었거든요. 30몇 명의 조종사들이 다 일치하게 헬기 사격 없었다, 사격하라는 지시는 내려왔지만 가보니까 사격할 상황이 아니더라, 안 했다, 증거를 대야 될 것 아닙니까? 없어요. 그런데 비겁한 송영무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려가지고 양민 학살을 한 국군으로 둔갑시켰으니까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술 더 떠가지고 헬기 사격의 이제는 진실을, 헬기 사격의 내역을 한번 파악해보자 이렇게 나오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조종사들 불러가지고 허위 자백하도록 강요하는 겁니까 지금? 그래, 내가 안 했지만은 대통령이 그렇게 압박을 하니까 했다고 해주겠다, 이런 허위 자백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허위 자백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판을 했더니 이걸 또 사자명예훼손으로 검찰이 기소를 해가지고 지금 광주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 이건 만인사냥입니다. 만인사냥. 40년이 지나서, 그것도 40년 지나서 만인사냥 하는데, 그러면 헬기 사격, 없었던 헬기 사격을 내가 했다고 나오면은 봐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민간인 학살, 이것은 더 나올 게 없습니다. 안매장 이야기를 어제 하던데요. 민간인들을 죽여가지고 안매장 했다는데, 지난 2년 동안 광주 주변에서 막 팠잖아요. 나왔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격 명령자 나오라, 헬기 사격 한 사람 나오라, 안매장 한 사람 나오라, 그러면 봐주겠다. 2020년 문명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런 수사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관도 정상적인 수사관이 아니죠. 아니, 수사관이면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들이대면서 당연히 한 거 맞지,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건 원님 재판입니다. 조선조의 지금 원님 재판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진실, 화해, 이것은 사실에 기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 정의 위에 진실을 세우려고 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의를 탁 앞세우고 그 위에 진실을 구겨 넣으려고 하는 거죠. 광주 사태를 진압한 당시에 국군지휘부는 나쁜 사람들이야 해놓고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러니 나쁜 사람들이니까 발포 명령을 했을 것이다, 나쁜 사람들이니까 안매장 했을 것이다, 나쁜 사람들이니까 헬기 사격했을 것이다, 요렇게 사실을 자기가 만든 정의에다가 구겨 넣으려고 하면은 사람이 다치게 됩니다. 사람이 다치게 됩니다. 법치가 훼손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에 법치 파괴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광주 사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광주 사태 더 캘 진실이 없습니다. 북한군도 내려오지 않았고 헬기 사격 없었어요. 그럼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진상위원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이 방향으로 갈까 제가 제일 두려워합니다. 제가 겁이 나서가 아니고, 저는 사격 명령 내린 사람도 아니고 헬기 조종사도 아니고 안매장한 사람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까봐, 광주 때문에 무너질까봐 걱정한다 이거죠. 광주란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이건 광주 시민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헬기 사격 있었다 없었다 따지는 게 광주 시민들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헬기 사격이 있었으면 5월 21일 그 청명한 날
당기면 수천 발이 나가는 그 헬기 사격이 있었으면 수백 명이 죽거나 다쳤을 것이고, 그것을 본 사람이 수십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법정에 나오는 사람이 여기 찾고 저기 찾고 해도 한 20명밖에 안 됩니까? 환상이죠. 환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마녀 사냥터로 만들고, 그리하여 광주 사태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은 감옥에 보내는, 전두환이 발포 명령 아니라고 하면 감옥에 보내는 그런 법을 만들지 모르겠어요. 감옥에 보내려면 있긴 있죠. 6.25가 김일성이가 일으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쳐올려 간 것이다, 이런 거는 감옥에 보내야 돼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는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는 자는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진실을 말했다고 감옥에 보내는 그런 법을 광주 무슨 특별법이라고 해서 만들지 않을까. 그러면 그 단계부터 대한민국은 독재 정도가 아닙니다. 독재에서 전체주의로 넘어갑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뭐 총선에서 대승했다고 하고 자기 지지율이 60% 이상을 도니까 너무 지나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상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후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6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